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영업직에 도전하기 위해 현대블루엔즈 정비사를 그만두고 중고차를 시작한 영범 씨. 여기는 도이치오토월드 수원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중고차 단지입니다. 수원에서만 무려 7천여 명이 넘는 중고차 딜러들이 활동 중이다 보니 경쟁도 심하고 성공하기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고요. 많은 딜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설은 좀 최신형이죠. 깔끔합니다. 이곳에서 영범 씨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이 매입과 상담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딜러들이 참 많은데 많은 딜러들 중에 살아남아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느덧 딜러로서 일해온 것도 올해로 3년째.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영범 씨이다. 본인의 강점이 없으면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래도 자동차과를 나오고 정비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종종 점검 의뢰를 많이 받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비 일을 계속 하는 거는 어땠을까요? 저는 정비 일도 되게 흥미롭고 괜찮긴 했는데 사람이랑 좀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 좀 업종으로 많이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전공을 좀 살리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중고차 딜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비소에서 할당된 업무를 하고 월급도 꾸준하게 잘 들어왔었지만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중고차 딜러라는 직종을 도전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차를 점검을 할 건데요. 제가 처음 팔아봤던 차예요. 그리고 처음 팔아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다 했는데 지금은 혼자 또 차를 보고 있네요. 이게 비대면 검수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혼자 차를 보고 있는 거고 매번 이렇게 비대면만 하진 않다 보니까 대부분은 대면 영업을 하면서 고객님과 함께 동행해서 차량을 보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시운전이나 리프트 점검까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게 손님을 만나다 보면 네. 이제 좀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음, 영업이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힘들지 않나요? 예전에는 좀 많이 힘들었죠. 요즘에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내적 친밀감을 많이 쌓고 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계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많이 편하고 예전에는 중고차 딜러 하면 아무래도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그냥 바로 일단 의심부터 하는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부터 하시다 보니까 그 의심을 좀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힘들었죠. 원룸에서 딜러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4년 차. 영범 씨의 인생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꿈도 못 꿨었던 이제 제네시스도 한번 타봤었고요. 그러고 이제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했죠. 이제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업무적인 목표는 저는 중고차 딜러 유튜브계의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와이프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힘들어하진 않나요? 그쵸. 마음씨 좋은 제 와이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 외적으로의 목표는 일단 집도 사고 싶고요. 일단 결혼을 했으니까 또 아기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차를 점검을 할 건데요. 제가 처음 팔아봤던 차예요. 그리고 처음 팔아봤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영범 씨는 중고차 경력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특별한 영업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비대면 검수든 손님이 오셔서 같이 보시든 점검 방법은 동일한데요. 일단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룸 디자인 커버를 탈거를 해놓고 이쪽에서 좀 많이 먼지가 쌓여 있어요. 대부분 중고차들이 다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엔진 오일이 만약에 누유가 있거나 누수가 있으면 뭐 촉촉하게 맺혀 있거나 아니면 먼지랑 되게 떡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라인들이 사실 더 다 알려드리면 기밀이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누유나 누수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외판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리고 외판에 사고 유무는 어떤지 확인을 또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무조건 시운전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있다 보니까 카센터에서 꼭 리프트 점검까지도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시운전이나 리프트 점검하면서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시운전은 뭐 이 차의 뭐 엑셀, 이 차를 뭐 가속도 해보고 감속도 해보고 차량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지 또는 하체 소음 없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고요. 리프트 점검은 상부에서 못 보는 뭐 하부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하체 손상 또는 뭐 누유나 누수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같은 날 오후 이번엔 제네시스 차종을 출고하기 위해 시운전을 해보고 있다. 시운전이라는 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시운전을 했을 때 문제점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체 컨디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속기 상태, 엔진 출력 상태, 소음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느껴볼 수가 있어서 시운전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운전도 시속 한 2-30km, 3-40km, 50km 미만으로 짧게 하면은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면 매매 단지 내에서 도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시속 50km는 넘어봐야 뭐 떨림이라든지 얼라이먼트가 맞고 아니면 어디 차가 쏠리는지 아니면 뭐 기능적으로 스마트 크루즈나 요즘 안전 옵션들은 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안 된다, 만약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요즘 옵션 값들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또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한테 하자 있는 차를 팔면 안 되죠. 제가 확인을 해야 제가 판매할 때 좀 안심이 됩니다. 손님을 위해서 꼼꼼히 체크해드리는 것이 본인한테도 안심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리프트 점검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운전 할 때도 아무 이상 없어도 꼭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유나 누수 같은 경우는 눈에만 보이거든요. 누유가 된다고 해서 뭐 차 안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리프트를 띄워서 꼭 봐야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알 수 있다 보니까 리프트 점검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꼼꼼히 보고 나면 뭐 AS 하거나 그럴 일은 아예 안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업체 또는 다른 딜러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적습니다. 거의 한 10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수준이긴 한데 이것도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을 해서 나가는 편인데 아무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점검 항목들이 몇 가지는 있어요. 그런 것들만 정말 가끔 AS가 나가긴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악용을 해서 정말 소모품적인 부분들도 저한테 AS를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 AS를 안 나가게 하려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게 더 있습니다. 지금도 비대면 검수 업무를 치르기 위해 정비소로 열심히 이동 중인 영범 씨. 성실한 만큼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시운전을 하다 보면 또 이런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을 꼭 넘어봐야 되거든요. 요런 데를 지나가 봐야 하체 소음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좀 안 좋은 길도 꼭 지나가 봐야 됩니다. 점검에 있어서는 여전히 진심이다. 갈아야 될 때가 됐네요. 출고 전 엔진 오일까지 서비스로 교체해드리는 영범 씨. 구매자 입장에선 안심되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단 저번에 계약했던 차량의 출고 전에 엔진 오일을 교체하러 지금 정비소에 와서 엔진 오일 교체하고 있고요. 지금은 잠시만요. 필터만 좀 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엔진 오일을 저는 항상 교체를 해드리고 출고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저는 그래도 전문가지만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나서 엔진오일 교체 주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언제 교체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서비스로 엔진오일을 항상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정비소에서 엔진오일 교체 맡기면 좀 시간도 꽤 걸리기도 하고 공인비도 제가 직접 하면 빨리 아낄 수가 있잖아요. 시간, 돈 다 아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직접 해드리는 편입니다. 가능하면 직접 엔진 오일까지 교체해드리는 편이라고 한다. 일단 리프트를 띄워서 차량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은 엔진 미션이 세로 배치형 구조라서 엔진 그리고 뒤에 미션이 있습니다. 각 가스켓마다 뭐 누유나 누수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는 4륜 구동이라서 앞에 디퍼런셜 기어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퍼런셜 기어에서 나오는 누유는 없는지 이런 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체 부품도 이런 이제 앞쪽을 보시면 이런 것들 이제 관절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볼 조인트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터져서 구리스가 나와 있는 건 없는지 확인은 해주셔야 되고 물론 이렇게 정비소까지 오면서도 시운전을 통해서 소음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오겠죠. 이렇게 딱 처음 봤을 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검정색, 노란색, 갈색으로 묻어 있다, 촉촉하다. 그렇다면 엔진오일 누유고요. 그리고 초록색이나 핑크색, 부동액 색깔과 비슷한 허여멀건한 가루들이 좀 묻어 있다. 그러면 냉각수 누수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차량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간단하게 수리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랑 같이 동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블루엔즈 정비사 출신이다 보니 부위별 점검 사항들을 꿰뚫고 있는 모습에 왠지 든든해진다.
그리고 이쪽 부분들이 다 미션인데요. 미션에서는 미션 오일 팬이랑 그리고 이쪽에 미션들이 연결되는 뭐 프로펠러 샤프트가 같이 들어가는 곳이나 TC 이런 부분들을 누유가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냥 각 연결되는 이런 볼트가 들어가는 이 실리콘 라인들만 다 봐주셔도 절반 이상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어 편마모도 리프트를 띄워서 좀 수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다르게 마모가 됐다. 여기는 많이 마모됐고 여기는 적게 마모가 됐다면 타이어 편마모도 의심을 해봐야겠죠. 타이어 편마모 같은 경우에는 또 주행하면서도 어느 정도 소음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눈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 뭐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마모가 됐다면 타이어는 다시 살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 타이어 사이즈가 크다면 내짝 교체 비용으로만 한 200만 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셔야겠죠. 이 일도 어연 4년 차인데 힘든 일은 없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는 이제 조금 힘들었죠. 그러고 나서 한 10만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나서부터는 월 평균 100대 정도씩은 매도를 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잘 주셔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제법 행복해 보인다. 근데 이게 저보고 이제 댓글에 그러면은 100대 넘게 팔면 1억은 넘게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정말 박리담회입니다. 이게 지금 1억에 반의 반도 일단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반 비용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AS도 가끔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벌지는 못해요. 이렇게나 많이 판매하는데 주변에서 질투는 없는지 궁금하다. 질투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다른 딜러분들의 차를 팔아주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중개도 많이 하고 뭐 저희 매입차도 많이 팔지만 중개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 질투보다는 대부분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질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잠갔습니다. 나름 성공한 딜러 영범 씨. 중고차 딜러를 하면 모두가 성공을 할 수 있나요? 모두가 성공.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좀 선하게 하면서 사기치지 않고 한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로 4년 차인 영범 씨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다는데 일단 제가 목표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전국에 사실 정비사분들이 동행해서 차량을 봐주고 중고차 거래를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많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믿을 만한 정비사가 차량을 같이 봐준다 라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전국에서도 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이 시스템을 좀 확장을 시킨다는 게 제 목표죠.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꿈과 야망이 가득한 영범 씨. 앞으로도 정비 딜러 영범이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